어머, 이렇게 훈훈한 두 분은 누구신가요? 네, 바로 반응이 오네요. 네. 자, 대한제국 황손들 중에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도왔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종의 5번째 아들 의친왕과 의친왕의 아들 이유왕자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4명까지! 와, 정말 다 갖춘 남자네요. 야, 이 대한제국 후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굉장히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의외, 네. 진짜 의외인 게 네. 약간 생긴 것도 다르지 않아요? 네. 고종이랑 안 닮았어요. 맞아요. 아니 이유왕자는 저 얼굴로 어디 청담동 카페에 앉아 있어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생겼는데. 전혀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세련되고. 시집 간다고 생각해도 남편분과 뭘 또 시아버지 다 하려고 마음에 듭니다. 네, 이미 과거의 분이지만 시아버지까지 정말 다 합격이네요. 시아버지까지. 시아버지까지 그러네. 합격이네요. 네. 시아버지도 못 더블 찍네. 합격. 네. 자, 의친왕은 일제 시절에 다른 황족들과 달리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실천했던 분인데요. 네. 얼굴만 봐도 뭔가 의친왕의 남다른 이 기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얼굴에서 뭔가 한국인의 뚝심이 눈빛이 좀 강한 기계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투사들이 아닌 대한제국 황선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역사 교과서에도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사실 마지막 이씨 왕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친왕이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진 건 1899년 미국 유학 시절부터입니다. 미국에서 김규식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연을 맺게 되고 당시 미국에 있었던 도선 안창호와도 교류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1910년 일제 나라를 빼앗긴 뒤 독립투사들과 접촉하며 독립운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19년 11월 의친왕은 망명을 결심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한석준 씨 편지 내용 읽어주세요. 독립되는 자유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합병한 일본 정부의 황족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하노라. 야. 자, 이 문장에서 앞부분이 정말 좀 감동이에요. 나는 황족이 되고 싶지 않고 독립되는 자유한국의 하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왕족으로서는 하기 힘든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독립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거기 정부에 가서 내가 다시 왕정을 이을 거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한제국의 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냥 공화정을 추구한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또 대한제국에 계셨다는 게, 야, 저는 그걸 몰라봤네요, 제가.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 정권이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갔다는 게 그 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해 망명은 성공했나요? 이 독립대동단의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기지만 만주 안동에서 일본 경찰한테 붙잡히면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로 더 어려워졌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의친왕은 일본으로부터 이 강제 연금당하면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일제는 의친왕에게 일본으로 넘어오면 후하게 대접해주겠다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의친왕은 끝내 거부하고 1940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창씨개명 또한 끝내 거부하면서 항일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대한제국 후손들은 다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진짜 달랐네요. 네. 네. 그러면 광복 이후엔 좀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제국의 황손들을 좀 배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화정의 대통령과 기존 왕조의 황손들은 좀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이제 아예 민주공화정으로 수립을 했는데 황족을 대우하자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애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자체는 나는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나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기존의 황손들은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황손들을 배척하고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의친왕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나이가 73세인데 이제 부산까지 피란을 가게 되면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영양실조의 후유증과 여러 합병증으로 1955년 8월 승하하게 됩니다.